네, 안녕하십니까. 로엔이슈 임성지 기자입니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은 혹시 사시는 곳이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인가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몇 층이시죠? 저는 6층에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사는데 13층에 살아요. 13층이 가장 꼭대기층이라 네네. 뭐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아랫집의 소음이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옆에서 네네.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만큼 이 층간 소음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층간 소음도 이게 법적으로 규정됐다라고 하던데요. 네네. 층간소음에 대해서 2014년에 규정이 있는데요. 2014년에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얘기하고요. 그런 소음으로는 첫 번째로 직접적인 소음, 즉 걷거나 뛰어서 발생하는 소음, 또 두 번째로는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이나 음향 기기 등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음도 또 종류가 있네요. 네네. 근데 다만 이 법에 따르면은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 발생하는 뭐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 물 내리는 거는 층간 소음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층간 소음도 저희가 뭐 보통 많이 표현하죠.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량화했다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데시벨이라는 표현이 네.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이 규칙에서 이 층간 소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층간 소음은 일단 낮과 밤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낮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를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소음, 즉 걷거나 뛰는 소음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43데시벨 이하, 밤에는 38데시벨 이하여야 하고요. 이 공기 전달 소음, 뭐 TV 소리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 구조상에도 네. 구조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 층간소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확인하셨을 텐데 이 아파트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방식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저희가 기둥식 구조라고 해서 기둥과 기둥을 세우고 그 보로 연결하고 위에 천장을 얹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1980년대 들어서 목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기둥식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즉 벽을 일체형으로 벽을 만들어서 하는 구조로 이 아파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벽식 구조가 좀 빠르고 또 경제적이거든요. 그렇습니까? 한데 이 층간 소음이 어찌 보면은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당하는 사람한테 정말 삶의 어찌 보면 행복을 빼앗기는 그쵸. 경우가 되고 또 심지어 정신과 진료 또는 뭐 살인 충동도 느낀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직접적으로 층간 소음을 당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로 그 당한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좀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아시겠지만 층간 소음이 일어나면 보통 보복 행위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뭐 저도 찾아봤는데 고밀도 스피커, 뭐 우퍼 스피커 이런 것들을 네네. 사용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뭐 소음과 진동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행위들은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또 보복행위를 했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죠?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보복 행위를 했다, 우퍼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복 행위를 했다면 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폭행죄라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가했을 때만 폭행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히면 폭행죄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 폭행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에는 그렇다면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뭐 법적으로 사례가 남은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뭐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일단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아파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벽식 구조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층간소음이 발생을 했다면 일단 시공사 같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게 청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의 사생활의 평온이 깨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당했어요. 층간소음을. 제가 아랫집 살아요. 네. 화가 나가지고 윗집에 올라가서 그 사람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또 심지어 뭐 폭행을 했다가 그러면 어떤 쪽 처벌을 받나요? 일단은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으시는 건데요. 만약에 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주거 침입이 되고요. 만약에 가서 때렸다. 그러면 폭행, 상해죄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칼이나 뭐 망치, 기타 이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막 나와 했다면은 특수 협박이 될 수도 있죠. 윗집에서 먼저 그런 빌미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자력 구제, 그러니까 직접 본인의 뭐 권리를 찾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이웃사이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 어떤 층간소음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2013년에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네. 조금 특이한 판례죠. 그래서 2013년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위층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제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허용이 된다고 했고요. 네, 천장을 두드리는 것 정도는 그러니까 천장까지는 항의를 하는 표시 정도는 괜찮다고 했고요. 뭐 주거에 침입하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보복행위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두드려서 만약 하자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죠? 그러면 그 두드린 사람 책임이죠. 그런 거야. 네. 알겠습니다. 뭐 하자가 발생하니까 뭐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두드린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것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로엔 이슈 층간소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층간소음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내 삶이 좀 피폐해지기 때문에 심지어 살인 또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데요. 서로 우리 이웃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로엔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